네,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김정일입니다. 다음 발표하시는 KT 책임연구원님 성함이 공교롭게도 이런 우연이 또 제가 다니다가 이런 우연은 또 처음인데 어떻게 또 뭐 부자지간이 또 이렇게 같은 UAM에 또 종사를 하고 있던 오후 시간에 또 졸리실 텐데 한번 잠을 깨우는 차원에서 사실 오늘 발표는 그 첫 번째 세션에 좌장을 하셨던 저희 신상훈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좌장을 해야 된다고 저보고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신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거는 이제 주요 UAM 산업 동향하고 이제 SK텔레콤 UAM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주요 동향은 앞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설명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좀 대부분의 내용들은 스킵을 하고 SK텔레콤이 UAM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세션에 통신 3사가 이제 UAM에 대해서 어떤 교통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아마 되어 있는 세션이긴 한데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SK텔레콤은 교통관리 시스템이나 통신 서비스에 국한돼서 UAM을 준비를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SK텔레콤은 UAM의 운항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M에 대한 정의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제는 뭐 친숙하실 테니까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기체 지금 타입에 대한 부분도 아까 카이에서 이제 충분히 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비톨의 주요 6가지 특징을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 새로운 기술 또는 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6가지를 나열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비톨의 등장 배경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UAM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거대 도시,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의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UAM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안을 해냈고 그 UAM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 캐탈리스트가 결국은 이비톨이라고 하는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체가 당연히 6가지의 기술적 특징을 갖추어야만 UAM의 등장 배경에 UAM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제로 에미션의 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음 도심 상공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성이나 특히 뭐 도심 상공을 나는 차원에서 굉장히 안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니까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전정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이비톨이 갖춰야 될 안전성이라든지 수직 이착륙 기능 이게 뭐 C톨이라든지 S톨이라든지 이런 할주로를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공간 비효율성을 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 특징들은 반드시 UAM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비톨이 갖춰야 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 당연히 제가 이제 UAM에 대한 부분이 기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건 중우상대한 하나의 어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간 시장성을 예측하는 기간마다 예측 규모는 다를 수 있는데 대충 수렴하는 수준이 글로벌리 2040년 되면 한 700조의 산업이 UAM으로 통해서 이제 창출될 거라고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700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공 산업의 시장 규모가 700조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어떤 이제 항공 산업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후장대한 산업인데 이때는 이제 기체 제조뿐만 아니고 정비, 그다음에 기체를 유지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체 부품 아까 카이에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 그다음에 조종 관제, 정비 인력 육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기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서비스도 운항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고 통신 서비스라든지 관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마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자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버티포트도 마찬가지. 버티포트도 구축뿐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고 버티포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인프라들, 그게 물리적인 보안 인프라든 아니면 패신저들을 이렇게
패신저 플로우를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뭐 시스템이든 이런 시스템들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이 영역들이 이제 민간 영역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공공 영역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고 지방 정부에서도 각종 인허가라든지 노선에 대한 뭐 부분이라든지 제도 자격, 기체 인증 각종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각 영역에서의 어떤 그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야 이 산업이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제대로 출발을 하고 굴러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기업이라든지 특정 기관 한두 개 기관이나 기업들이 뭔가 자본을 굉장히 대규모 자본을 투하를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산업은 그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공공 기업, 그다음 공공 기관, 정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다 같이 뛰어들고 다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이제 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은 이제 UAM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해서 각종 이제 그 발빠른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들 잘 아시는 특별법이라든지 국가 R&D 연구 과제라든지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실증 사업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랜드 챌린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계속 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이미 지금 아까 우리 대한항공에서도 김재우 부장님께서도 그랜드 원팀의 그랜드 챌린지 성과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랜드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 KUM 드림팀, 그러니까 하나시스템하고 그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팀의 모빌리티도 올 하반기에 가을에 고흥에서 실증 1단계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저희 조비 기체를 들어갈 거고요. 고흥에서 이제 그 실증이 통합 운영 실증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2-1단계로 넘어올 건데 인천 아라뱃길로 넘어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선은 원래 원안의 노선인데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선 수정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2-1단계하고 2-2단계는 보시다시피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이게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지역이. 근데 지금 실증에 참여하는 실기체, 그러니까 풀스케일 이 실기체는 아직 그 가망 당국으로부터 TC를 받지 않은 기체입니다. 그래서 조비 저희가 들어와서 하게 될 조비 기체도 아직 FA의 그 TC를 받지 않은 기체이기 때문에 FA에서 조비 기체에 지금 부여하고 있는 운용 한계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부도 결국은 코카도 FA의 운영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FA의 운영 한계에 따르면 사실은 2-1단계를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증을. 근데 지금 그 국토부 도심과와 기술과 그리고 그 항우연, 항항기 그리고 각 여기 참여하는 2-1단계를 참여하게 될 그 컨소시엄사들이 모여서 그 인구 밀집 지역을 날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실증 비행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원안 대비 그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노선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노선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좀 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세션에서 아마 질문이 나왔던 실증 2-1단계에 왔을 때 그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고 질문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뭐 그 소음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인구 밀집 지역을 최대한 회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그 여기 주변에 주거하시는 주민분들에게 그 소음에 대한 그런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선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실증에서 해야 될 각종 이제 실증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각 국가에서 이제 이런 UAM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들이 굉장히 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깝게는 올해 이제 그 파리 올림픽 때 저희가 최초로 이제 UAM이 상용 시범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시범 운행하는 부분은 뭐
좀 여기도 볼로콥터도 지금 인증이 형식 TC가 안 나와서 파리 올림픽 때 시범 운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좀 달리고 있고, 최근 뭐 뉴스긴 하지만 파리시 의회에서도 조금 이 파리 시내에서 UAM 시범 운행하는 것에 대한 약간 비토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좀 뉴스들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용화하는 데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대중 수용성에 대한 문제고, 그 대중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뒤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SK텔레콤은 지금 UAM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은 단순한 어떤 그 UAM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운항 사업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 지상이나 뭐 발표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로 지금 저희가 성장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그 AIX 가운데층에 보시는 AIX라고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인데, AIX 영역에서 저희가 신성장 영역으로 UAM을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AM을 기반으로 그 뭐 AI라든지 5G, 6G, 자율주행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하늘과 지상 전체의 어떤 3차원 공간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좀 모빌티 사업자로서의 어떤 변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술적인 에셋들을 저희가 지금 총 동원해서 이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기체라든지 상공망, 통합 마스 플랫폼,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이제 그 서비스 네이밍이긴 하지만 리트머스라고 하는 AI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전범위 운영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사업 추진 히스토리인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19년부터 이미 사업을 검토를 했고, 그 이후에 국내외 유력한 그 파트너사들, 저희 지자체 포함해서요,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유수의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SK텔레콤 단독의 힘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영역에서의 어떤 파트너사들과 같이 동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 부분 말씀드리면 뭐 앞서서 계속 뭐 언급이 되어왔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와 저희가 전략적인 그 제휴 관계를 맺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작년에 1억 불 그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비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과 한국에서의 어떤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시는 기체가 이제 조비의 S4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뭐 최고 항속거리가 278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320km/h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한 1,500개, 1,700개 가까운 플라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퍼포먼스들 입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최근 뉴스를 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프로덕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기체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체로 이제 TC를 받을 것이고, TC가 받으면 바로 매스 프로덕션을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기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체 모델을 가지고는 이제 그 유인 조종사가 탑승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한 100회 이상의 어떤 플라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덕션 프로토타입의 어떤 형태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기체고요. 지금 그 진행 단계가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드렸듯이 프로덕션 프로토타입이라는 의미는 그 수많은 플라이 테스트를 통해서 쌓아온 어떤 퍼포먼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이 기체로 TC를 받겠다, 최종 TC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TC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매스 프로덕션에 간다라고 이제 보는 그 기체고, 이 기체가 지금 1, 2, 5기가 만들어져서 미 공군에 납품이 되었고, 저희 한국에 들어올 실증 그랜드 챌린지에 들어올 기체는 7호기가 지금 제작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래서 뭐 기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기체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앞서 이제 전종기 팀장님도 좀 쭉 말씀 주셨는데, 뭐 4개의 배터리 팩이 독립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각 배터리 팩별로 각 그 6개, 지금 6개의 어떤 프로펠러 그 프로포션들이 독립적으로 안에 이제 인버터들도 2개씩 달려 있고 독립적으로 또 배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그 모터에서도 인버터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 페일이 되지 않는 구조고, 혹시라도 페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각선에 다른 어떤 모터가 자동적으로 또 그 자의적으로 또 페일을 시켜서, 고의적으로 또 페일을 시켜서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리던던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 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 기체 그 중량을 줄이기 위한 뭐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비에서도. 뭐 여기 뭐 보시는 뭐 반지 같은 형태도 이게 무슨 그 베어링인데, 이게 기어, 사실 기어입니다. 기어.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톱니바퀴 형태의 기어가 7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형태였는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반지 링 형태로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체 중량도 줄일 뿐만 아니고 향후에 상용화가 됐을 때 그 이 유지 보수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팩도 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뭐 화재에 대한 뭐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FA의 기준에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비는 뭐 어쨌든 그 미국 FA의 TC 과정이 제일 빠른,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는 뭐 다른 아처라든지 우리 오버웨어라든지 다른 기체 제조사하고 뭐 기술적인 격차가 뭐 확 드러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빠르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그 인증 속도가 빠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금 수준인데 이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트림팀은 그 하나 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팀의 모빌리티, 그다음에 여기 뭐 기상산업기술원, 그다음에 학군국토정보공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실증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뭐 기상산업기술원하고 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이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컨소시엄만을 위해서 데디케이션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건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실증에 참여하시거나 UAM에 참여하시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이제 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4개사가 실증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운항 파트,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가 그 버티포트 파트, 하나 시스템이 교통관리 파트, 그리고 팀업 모빌리티가 마스 파트를 맡아서 실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 유력 지자체들하고도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지금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필두로 해서 경남,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묶어서 범충청권 이렇게 맺었고, 최근에는 또 전북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뭐 제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UAM의 유즈 케이스가 이게 사실은 수익성, 사업화에 굉장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사실 교통형이죠. 교통형이 있고 뭐 공공형, 관광형, 물리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형이 처음부터 그 사업성이 높게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UAM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지되고 그 수요가 발생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형, 물류형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거고, 다행히 그 지자체들도 이런 유즈 케이스별로 어떤 관심들이 각각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사회 경제적인 각종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긴 하지만 관광장이 지금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광장 개발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UAM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범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범충청권은 특히나 이 그 지상 교통 인프라, 특히 이제 도로 사정이 타 지역에 비해서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남북으로 했던 도로 편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충청권 내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 인프라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청에 계시는 충청 도민들, 뭐
북도든 남도든 도민들이 충청권 안에서 이동을 하려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UAM을 도입을 해서 어떤 그 광역 그 교통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교통 복지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도입을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UAM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어떤 특화된 사업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SKT는 운항 교통 관리 시스템을 각각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운항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운항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교통 관리 시스템은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항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도 기존의 항공사가 쓰고 있는 레거시 운항 관리 시스템보다는 UAM은 기존 항공 체계보다 좀 다른 특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고도의 도심 상공을 굉장히 안전하게 빠르게 날아다니는 어떤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더 앞서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측을 해서 그 위험 요소를 빨리 PIC나 지상 컨트롤 기지에 알려줘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앞서서 그 대체 경로를 빨리 찾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운항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발표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 이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상공망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공망은 한국의 UAM의 좀 차별적인 특징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그 차별화된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게 기존의 항공통신 체계를 그대로 접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UAM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골이 무인 자율 비행을 기반으로 사실 수백 대 수천 대에 이르는 매우 많은 기체들이 도심 상공을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는 걸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을 때 결국은 굉장히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정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정밀한 서베일런스, 정밀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항공통신 체계라고 하는 어떤 뭐 VHF, UHF 같은 단파 주파수를 활용한 통신이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G 이후 5G를 포함한 그 이후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통신 기술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리ኳ이먼트들을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동통신 기술은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 최고로 앞서 있는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을 대한민국의 어떤 UAM의 차별화 포인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이 상공망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 플랫폼도 저희 하나 이제 중요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팀의 모빌리티라는 관계회사하고 지금 마스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 플랫폼을 저희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 UAM이 아무리 그 혁신적인 그 이동통신 그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UAM 자체로만은 이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입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집 앞에서 이 UAM을 타고 다니실 고객들이 본인들 집 앞에서 UAM을 타지 않는 이상은 UAM을 타러 가기 위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마일에서 첫 번째 버티포트까지 그리고 이동한 버티포트에서 라스트 마일까지 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동의 그 지상에서의 어떤 심리스한 연계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UAM을 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탈 이유가 없죠. 그 시간을 아끼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토탈이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고 타러 가는데 불편하고 하면 사실 UAM을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영역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SK텔레콤하고 팀의 모빌리티가 이 마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뭐 전 국민의 이동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국민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얼마만 이동을 하고 어떤 언제 또 돌아오시고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돌아오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 기반의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는 버티포트의 최적 입지의 분석뿐만 아니고 향후에 상용화가 되면 그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부뿐만 아니고 저희 컨소시엄 그리고 다른 뭐 기업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수용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전시회를 가서 뭐 이렇게 기체를 전시하고 체험을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 수용성이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소음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이 굉장히 헬리콥터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다고 하지만 그 측정된 소음 수준은 사실은 개활지에서 이비톨 한 대가 이착륙하거나 순항할 때의 소음 수준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소음 수준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도심지에 들어왔을 때 여러 대의 기체가 동시에 이착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소음이 민원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저소음일 거냐, 이거는 사실은 봐야 되는 문제,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청각적인 소음뿐만 아니고 사실 시각적인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아까 우리 오버웨어 기체 크기도 말씀 주셨는데, 윙스팬이 14m고 앞뒤로 또 14m라고 말씀드렸고, 조비의 S4 기체도 윙스팬이 14m고 앞뒤로 한 10m 정도 됩니다. 이 크기가 직접 보시면 사실 상당한 크기입니다.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 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막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뜨고 내리고 하면 그 시각적인 소음에 과연 처음부터 수용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이런 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풀어야 될 문제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상용화 로드맵은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이 일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사진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 혼자 힘으로 UAM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카이,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빨리 좋은 기체들을 빨리 만들어서 상용화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뒤에서 말씀 주실 우리 KT나 LG U+도 유행과 관련된 교통관리 시스템이든 통신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든 이런 부분들도 빨리 잘 만들어서 다 같이 잘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